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C, 커스텀이죠. 그런데 그 C가 바로 D, 데스티니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 가진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잡담을 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잡담은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대화의 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성호입니다. 직장인의 바른 습관 저자이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 후배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의 암묵지를 형식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습관은 한마디로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직장은 입사할 때 A, attitude, 태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입사 후에 초반에는 B, behavior, 행동을 보는데요.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직장에선 동료들은 또 고객은 상사는 후배들은 전부 다 습관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C, 커스텀이죠. 그런데 그 C가 바로 D, 데스티니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 가진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24년여 했는데요. 24년여라는 게 1년을 1시간씩 두고 보면 24시간 꽉 차게 한 거거든요. 하고 나서 깨달은 거는 내가 나를 정말 잘 이끌고 가야겠구나.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러려면 내가 나를 되게 아껴줘야 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고요. 내가 나를 귀히 대해줘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나의 멘탈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나를 대하는 첫 번째 습관이고요. 내가 나를 아끼고 잘 대해주는 것. 그러면서 조그만 성공들을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커시를 키워가는 것. 그게 참 좋은 나를 위한 습관 같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습관은요, 첫 번째 아끼고 잘 끌어가 주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열심히 잘 끌고 가시되 성공의 경험을 반복해서 조금씩 진전해 나가야겠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다 내 맘 같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럼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잘 풀 수 있을까? 사실 성적과 성과의 차이는, 성적은 학교 때는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됐는데 성과는, 회사의 성과, 사회인으로서의 성과에는 인간관계가 종종 녹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과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인관계에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죠. 저는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라 라는 말을 인용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무엇을 다 잘해서 전부 다 이룰 수는 없고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협업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팀워크라고 하죠. 그런데 그 팀워크를 발휘하는 방법이, 여기에는 사실 내부 고객뿐이 아니고 외부 고객도 포함입니다. 고객을 포함해서 상사, 선배, 동료가 무언가 잘한다면 그것을 더 잘하게 돕는 것, 그것이 남을 대하는 최고의 습관 같습니다. 나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주고요. 그리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이고 남을 돕다 보면 결국 다 저한테 기회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을 대하는 습관은 결국 남이 잘하는 것 또는 잘하고 싶은 것을 더 잘하게 도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업무 처리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부터 없애야겠죠. 그 첫 번째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 관리가 의외로 쉬운 것 같은데요. 되게 어렵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재조립을 해야 될지 종종 어려움에 처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일의 꼴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럿이서 손을 잡고 달리기를 하면 달리기의 속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가장 느린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일에도 가장 느린 일이 있습니다. 그걸 꼴등 일이라고 하시자고요. 그 꼴등 일 때문에 다른 일들도 다 같이 늦어집니다. 방법은요, 그 꼴등 일을 1등 일로 만들면 됩니다. 가장 느린 일을 가장 빠르게 하면 되는데요. 그럼 일은 왜 느려질까요? 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그 일이 자꾸 미뤄져서 꼴등이 된 겁니다. 원래 그 일이 꼴등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자꾸 밀려서 꼴등이 된 거죠. 그래서 꼴등을 1등으로 만드는 법, 여러분 일 전체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하기 싫은 일, 굉장히 중요한데 하기 싫은 일, 그 일부터 먼저 해치우시면 나머지 일의 속도도 다 빨라지고 나에게 시간의 여유가 많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내가 일을 하면서 힘을 빠지게 하는 또는 효율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패를 조금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를 어떻게 하면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갈등 없이 성과로 이어지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실패로부터 배우기 여러 가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를 빨리 대면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실패를 빨리 대면하지 못할 때 그 실패가 두고두고 나에게 또 부담이 되는 거죠. 배우지도 못하고요. 실패로부터 배우려면 실패를 빨리 대면하면 됩니다. 내가 뭔가 안 풀린 일은 부끄러움, 우울함, 분노, 창피함 등등으로 같이 포장이 돼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빨리 대면하면, 즉 부끄러움, 창피함 이런 것들을 그냥 터널을 지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터널을 빨리 통과하시면 결국 실패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터널 빨리 통과하십시오. 우리가 사람끼리 말을 할 때 용건만 간단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끼리는 말을 하면서 라포도 형성돼야 되고요. 서로 호의도 형성돼야 되고 또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때 필요한 좋은 대화의 도구가 잡담입니다. 잡담은 결론이 없습니다. 잡담은 대단히 무거운 메시지도 없고요. 잡담은 정말 간편하게 시작해서 간결하게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 잡담을 의외로 할 줄 몰라서 많은 분들이 말실수를 하거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잡담은 서로의 관심사를 칭찬하는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날씨입니다. 날씨는 누구나 다 관심이 있죠. 그날 비가 올지 해가 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으로 시작하면 좋은 잡담거리가 되는 거죠. 날씨 좋죠. 이렇게 잡담은 서로의 관계를 풀어주면서 호의를 형성하는 좋은 역할이 있고요. 따라서 만약 잡담을 들으셨다면 또 그 잡담에 대해서 들으신 분도 더 좋은 얘기를 얹어서 주셔야 됩니다. 예, 날씨도 좋고 참 바람도 좋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잡담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잡담을 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잡담은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대화의 도구입니다. 한 예로 언어학자들이 아주 열심히 연구하는 잡담이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용건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건네는 잡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앞으로 이어질 대화의 모든 내용들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잡담은 스몰톡이지만 절대 작지 않은 대화법입니다. 감사합니다.